병자는 일지가 정관이죠. 정관의 12운성으로 이게 태입니다. 태. 태를 놓았습니다. 태지를. 태지는 신살로 이게 제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가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가둔다. 그래서 일지에 이렇게 태지를 놓은 사람은 자 배우자를 좀 가두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자를 가두려고 한다는 거는 좀 배우자의 어떤 사생활에 좀 참견을 한다는 거죠. 네. 사생활에 좀 참견을 하고 그게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해지면 의처증, 의부증 이런 증상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일지 태지를 놓으면은 조금 그런 성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일지자수. 일지자수는 여자에게는 자 남자 말고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여자에게는 자 일지에 자수가 놓이면 그러니까 뭐 갑자든 무자든 경자든 임자든 병자든 할 것 없이 일지에 자수가 놓이면은 이 자수는 보세요. 이게 나의 마음, 생각, 그죠? 천간이, 일간이. 그럼 지지는 몸이잖아요. 나의 몸. 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수는 뭐냐면은 어떤 그 여성의 그 자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수 자체가 자궁입니다. 그래서 자궁에 해당하기도 하고 자궁이니까 곧 자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 자가 아들 자자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일지에 자수가 있는 여자는 여명은 이 자수 자체가 자궁이요 자녀다. 물론 또 식신이 그죠? 식신이 또 자녀죠. 자녀지만 이 일지 자체가 자녀 자궁으로 의미하기도 한다. 여자들은. 그리고 자 태로 놓였잖아요. 태가 뭡니까? 아이벨 태자잖아요. 아이벨 태.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아이를 뵌다는 때 우리가 잉태한다 할 때 태자거든요. 태가. 근데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궁이라고 했죠. 그죠? 아이를 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특히 일지 자수를 놓은 일주 중에서도 병자와 무자는 자수가 태로 놓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임신과 임신을 뜻하는 물상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아이를 잘 갖는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임신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곧 그 이성으로 인한 이성 이건 남자 여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병자 남자든 여자든 이성 문제. 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임신을 한다든지 남자 같은 경우는 임신을 시킨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 문제를 조심해라. 언제부터? 성인이 돼서부터가 아니고 사춘기 때부터 좀 관리를 잘해라. 그래서 조심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자 여자, 무자 여자는 이게 태지로 놓이기 때문에 태는 아까 잉태한다는 뜻이다 했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정자, 난자가 탁 만나서 잉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가 이 자궁 속에서 어떤 우리 사람의 모습을 머리가 생기고 팔, 다리가 생기고 이 정도의 그 어떤 사람의 대충 이런 윤곽이 나오려면 3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3개월. 그죠? 이 3개월이 지났다는 거는 양의 단계입니다. 12운성에. 절, 태, 양, 그 다음에 이제 탁 태어나는 거잖아요. 애가. 생.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잉태는 임신 3개월 이전의 단계입니다.
3개월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뭔 뜻이냐면은 임신이 안 된다가 아니고 임신은 자식을 낳아야 했으니까 임신은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유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산을 할 수가 있더라. 병자 무자 여자는 자 항상 유산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낙태 이 두 개에 좀 문제가 따른다. 항상 이 두 개의 위험이 있으니까 좀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병자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자수는 정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자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먼저 개수가 있고, 그죠? 임수가 있네. 그죠? 그러면 개수는 병화에게 정관이고, 임수는 병화에게 편관입니다. 그죠? 편관입니다. 편관.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자, 남자 같은 경우는 관이 자식이죠. 자식이 정관, 자식을 정편을 뒀다는 거예요. 한 번에. 자수 속에는 이 임계수 외에는 없잖아요. 다른 거 있잖아. 관으로만 똘똘 뭉친 거예요. 똘똘 뭉친 건데, 자, 정편이 혼자이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는 자식이 정편을 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자, 내가 장가를 가서 애를 놓고, 그죠? 관을 하나 두고, 또다시 편을 또 하나 둔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혼자 한다는 건 자식을 적어도 뭐 둘 이상은 가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장가를 두 번을 간다, 두 번 이상을 간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식을 놓고, 그 여성의 자식이 아닌 또 다른 여성에도 자식을 둔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정편관이 혼자 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뭐 결혼 많이 하면 뭐 좋은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하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자, 그냥 좋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제가 괜히 지웠네. 자, 정관, 편관. 자, 말 그대로죠. 관이니까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정편이니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병자는 남자건 여자건 간에 결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있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더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요 태지를 낳았으니까 이성 문제로 인한 좀 그런 게 있다 그랬죠. 해서 병자는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런 문제가 계속 따라다니더라. 왜냐하면은 미남미녀라서 그래요. 병자가 잘생겼거든. 하여튼 자,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뭐 정관은 내 남편이고 편관은 애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본체의 자식이고, 편관은 또 내가 또 외도를 해서 낳았다는 그런 의미도 생길 수도 있죠. 어쨌든 좀 이성으로 인한 좀 복잡한 삶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병자 일주는 항상 자기 관리를 잘해라. 자기 관리를 잘하고 될 수 있으면 결혼을 늦게 해라. 만원 해라 그러죠. 만원. 요새는 다 결혼 늦게 하잖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는 실컷 해라. 실컷 하는데 단 아이 be는 거.
이것만 좀 조심해라. 이것만 조심한다면은 연애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다 액땜을 해라는 겁니다. 다. 액땜을 다 한 다음에 결혼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 전에 많은 남자, 많은 여자, 뭐 결혼 안 했는데 사귀는 게 뭐 어때요, 그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건 좋은 거죠. 자,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우리가 그 음양살이라고 하거든요. 음양을 일지에 이렇게 교차한다는 살인데 병화, 양, 그죠? 그러니까 수화가 교차한다는 거야. 수화가, 화수가. 음은 수고 양은 화거든요. 그래서 이 음양살, 수화가 교차하는 살, 이 뒤집으면은 뭐겠습니까? 뭐 이모겠죠, 이모. 이모. 이 음양살은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 미남, 미녀가 많고 좀 이성으로 인한 구설, 문제가 발생하기 쉽더라.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뭐 어차피 미남, 미녀라는 거 똑같은 건데 이 물상으로 봐보면은 자는 이게 호수죠, 호수. 호수에 자 태양이 떠 있는 겁니다. 태양이 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태양빛이 반사가 돼서 반짝반짝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자 얼굴은 그냥 미남 미녀가 아니고 아주 잘생긴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그 중에서 얼굴이 확 눈에 띄게 그죠? 확 이렇게 띄는 그런 미남 미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성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겠죠. 다 좋아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잘생긴 사람 좋아하잖아요. 자, 그러면 관은 이 사람이 이제 깔고 있는 거고. 아, 맞다. 이 관이 자, 개수, 임수가 자, 이게 태잖아요, 태. 이 사람은 태궁을 놓았습니다. 태궁을 놓고 관이 어떻게 됩니까? 개수가 자를 보면은 록이죠. 임수가 자를 보면은 왕이죠. 록왕으로 앉아 있습니다. 병자는 관이 태궁에 록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관이 록왕으로 앉아 있다는 건 이 사람의 관은 직업이잖아요, 그죠? 직업적인 능력이 어떻다는 겁니까? 록왕. 능력이 있는 거죠. 이 사람 능력이 있다. 록왕으로 앉은 사람들의 성진이 좀 빠릅니다. 직장에서 성진도 하는 사람이다. 동료들에 비해서 한 발짝 빨리 성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태라는 거예요. 태. 록왕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자수 속에. 태궁에 들어가 있다. 태는 뭐 낙태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임신하는 건데 임신이 양을 거쳐서 생까지 나가기가 좀 힘든 거예요. 생까지 나갈지 중간에 낙태가 될지 유산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있으나 이 사람이 직장을 항상 이 가슴 속에는 뭡니까? 태가 들어있으니까 사직서를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항상 가슴 속에 품고 다니는 사람이다. 아씨, 때려치울까 말까. 아씨. 어디, 다른 데 좋은 직장 있다 그러면, 옮길까? 기가 팔랑팔랑거리고. 절대인 노인 사람들은 기가 얇습니다. 항상 사직서를 품고 있어서 이 사람이 정년을 채우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더라. 정년 퇴직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태궁에 놓여 있어. 능력은 있으나 정년을 못 채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자가
좀 삶이 좀 편하게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라. 남들도 다 직장 상사한테 그냥 잔소리 듣고 그죠?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그 마음에 들어서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먹고 살자고 다 다니는 거지. 그래서 인내해라. 그러지 못하면 삶이 좀 고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를 공부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내 성향을 알아서 그래서 내 삶의 그 방향을 내가 잡자는 거죠, 바로. 그래서 나는 태궁에 놓여 있어서 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자주 바꿀 위험이 있구나. 근데 요즘 세상에 직장을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전 직장과 같은 그런 직장을 구하기가 쉽냐고, 요즘에. 진짜 능력자 아니면은 어렵잖아요, 요새는. 그죠? 아무리 뭐 어떤 대기업 삼성이라 하더라도, 그죠? 30 중반에 사직에서 나오면 다시 그런 직장 못 들어갑니다, 요즘 세상에. 그래서 참아라. 인내해라. 인내하면은 당신은 이 로강의 힘으로 직장 생활을 해서 인정받고 잘 살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이 과는 남편이죠, 여자한테는. 남편이 어떻습니까? 로강으로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남편이 능력이 있는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능력자인데 똑같은 거죠. 태래. 능력자인데 남편이 배우자가 태궁에 있으니까, 그죠? 배우자가 여차하면은 낙태니까 어떻게 됩니까? 헤어질 수 있는 거죠. 항상 그 병자는, 남자건 여자건 배우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배우자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배우자로 인한 나와 배우자 사이에 문제라는 거는 갈등이 있다는 거죠, 갈등. 그럼 이게 배우자 문제는 그건 아니죠. 그죠? 배우자든 본인이든 반반 책임이죠. 본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많이. 본인이 음양살이잖아요, 본인도. 배우자도 태지만 이 자체가 또 본인이니까 본인도 태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문제도 배우자 못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 자, 이렇게 이 자수 속의 관을 한번 알아봤고, 자, 그러면 식신재성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죠? 식신은 자 뭐죠? 병화의 식신이라 화생 뭡니까? 토죠, 토. 무토를 인종을 합니다. 지장간 속에 없는 글자를 가져온 것은 인종한다고 했습니다. 인종. 그죠? 인종합니다. 인종. 지장간 속에 있는 거는 뭐 한다? 좌한다. 그래서 좌법이다. 좌법. 지장간 속의 글자를 아까 개수를 자를 보면은 록이요, 임수가 자를 보면 왕이요 하는 이거는 좌법이라 그러고, 지장간 속에 없는 글자. 여기는 식신 재성이 없잖아요. 인성도 없고 지장간 속에 없는 글자는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있다고 보고 그걸 인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끌어온다는 뜻인데 이건 이제 인종법이라고 하죠. 인종법. 그래서 자 그러면은 기토도 있는데 왜 무토만 하나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건 양의 글자죠. 양에는 양이 짝이 되더라. 음에는 음이 짝이 되고. 그러니까 무자라는 글자는 있어도 일주는 있어도 육식갑자가 기자라는 육식갑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양은 양끼리 짝이 되더라. 그래서 무토가 온다. 자, 그래서 무토가 자수를 보면은 똑같죠. 이 화토동법이기 때문에 병화는 무토는 병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자수를 보니까 태니까 무토가 자수를 보면 똑같죠. 병화와 태죠, 태. 태입니다. 화토동법에 의해서.
제가 이거 계속 반복인데, 자, 12운성 찾는 법입니다. 삼합을 먼저 놔라 그랬죠? 일지의 삼합을. 자수의 삼합이 뭡니까? 신자진. 자, 자수의 삼합은 신자진이죠. 그죠? 신자진입니다. 신자진을 두고, 자, 내가 보려는 글자, 병화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행이 똑같은 거. 화잖아요, 병화는. 화의 글자가 있는지를 봐라. 화 글자가 있습니까? 없죠. 없다면은 반드시 충하는 글자가 있는 겁니다. 충하는 오행이. 화에 충하는 오행은 뭡니까? 수죠. 서로 충하는 건 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게 없으면은 반드시 충하는 게 있더라. 충하는 게 있죠, 자수가. 그죠? 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충하는 거는 12운성에 뭐라 그랬습니까? 절태라 그랬죠, 절태. 절태다. 절태인데, 음양을 이때는 봐야 되는 겁니다, 또. 음양이 같으면은 뭐다, 절이다. 음양이 다르면 뭐다, 태다. 자, 병화는 양이죠. 자수는 음이죠. 음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다, 이게 태다. 태가 들어가는 12운성의 삼합이 뭡니까? 삼합이. 병태대. 이걸 외우라 그랬죠. 병태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신금을 보면 병지예요. 자수를 보면 태지예요. 자수가 병화에. 진토를 본다. 그럼 뭡니까? 대지입니다. 관대. 이거 말면은 다른 글자도 12운성이 뭐로 나오는지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토는 뭘로 봐라? 화도동법으로 병화로 봐라. 그래서 병화가 자수에 태로 놓이니까 무토 역시 뭐로 놓인다? 태로 놓인다. 오케이? 헷갈려도 제가 요 일주론을 강의하면서 틈나는 대로 계속 반복할 테니까 보시면은 나중에 막 외우기 싫어도 알기 싫어도 자동으로 알게 될 겁니다. 태태. 자, 식신. 자. 식신. 식신상관. 이건 기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무토는 상간의, 그러니까 식신상간의 그 상징적인 글자인 겁니다. 그래서 식상 그냥 합쳐서 식상이 뭐로 든다? 태궁의 태자. 태태. 그래서 이 태는 태기운이 엄청 강한 거잖아요. 태기운이. 여자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자기 관리 잘 못하면은 이것 때문에 인생이 꼬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병자는. 특히 병자, 여자는. 왜? 태태기 때문에. 식상이. 잉태. 그래서 병자일주는 사춘기 때부터 난 그 사춘기 때부터 남자 사귀고 여자 사귀고 연애하는 건 난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것만 조심해라. 잉태. 이것만 조심해라. 이것만 아니라면 뭐 요새 뭐 그죠? 알 거 다 아는 그건데 뭐 애들도 그러면 된다. 그래서 병자일주가 인생이 좀 아주 고단하게 산다 그러면 대부분 젊어서부터 좀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병자일주는 결혼을 태태이기 때문에 일찍 할 가능성이 높다. 결혼을 일찍 했다 그러면 뭐 때문이겠습니까?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결혼을 했겠죠. 가능성이 높더라. 그래서 좀 연애하는 건 좋은데 자기 그 관리를 좀 많이 신경을 써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자, 식상이라는 건 내 활동의 영역도 됩니다. 그죠? 말하고 먹고 이런 움직이고 하는 게 그런 영역도 됩니다. 자, 근데 그게 태태로 놓였다는 거는 태는 자 잉태라 그랬잖아요. 잉태는 자 첫
뭐예요? 탁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시작을 잘한다는 거예요. 시작을. 이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창작력. 그래서 이런 일찍 퇴직을 놓은 사람들이 예술가가 많습니다. 작가나 예술가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 중에 대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작력이 반짝반짝합니다. 창작력, 아이디어가. 보통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시,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예술인이 많다. 그리고 예술 또 뭐겠습니까? 그런 연예인, 배우도 많아요. 배우도. 그런 쪽으로는 아주 기발하더라. 대신에 뭐예요? 아까 이게 잉태는 양을 거쳐서 생까지 가야 되는데 생까지 가는 게 그죠? 어찌 될지 모르는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마무리를 잘 짓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무리, 결론, 결과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유심무종이다. 태태이기 때문에 시작은 잘하는. 야,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나 이거 할래. 다음날 다른 거 할래.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야, 저게 좋겠는데 난 저거 할래. 이런 사람들. 시작만 하는 사람. 시작만 하니까 뭐요? 자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다. 그게. 그래서 좀 인내해라. 인내하는 그게 필요하다. 인내. 이런 특징이 있다. 자, 식상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재를 볼까요? 재가 뭐로 놓입니까? 금이죠. 금은 아까 전에 자 이렇게 무토 양이 오듯이 금 역시 양이 와야 되겠죠. 옵니다. 관이 온다. 경금이. 자, 병금이 자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12운생에.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신자진 삼합을 무조건 놔라 그랬죠. 일지의 삼합을. 자, 금이잖아요. 오행으로 금입니다. 경금은. 금의 글자가 있습니까? 있죠. 신금이 있잖아요. 그죠? 있네. 그 다음에 음양이 같은지 다른지를 봐라 그랬죠. 양이죠. 경금은. 신금도 양이죠. 같네. 자, 오행이 같으면은 록 아니면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록 아니면 왕이더라. 근데 음양이 같으면은 그 중에 록이다. 음양이 다르다.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다. 그러면 왕이다. 이거는 같잖아요. 양이고 양이고. 음이고 음이고 양이고 양이면 뭐다? 록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록이 들어가는 삼합. 록사 양이라 그랬죠? 록사양. 쉽죠? 그래서 경금한테 신금은 록이요. 경금에게 자수가 오면 사지다. 진토가 오면 양이다.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수는 뭐다? 경금에게 사지다. 사지. 그러면 자 사로 인정한다. 아까 요 무토도 인정하는 겁니다. 좌가 아니고 사종한다. 사종. 죽을 사종.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관이 태궁으로 사종하더라. 그러면 자, 우선 뭐 직업의 관계로 봅시다. 이 사람은 식신이 태태하고 태종하고 관은 태궁 사종한다. 그죠? 이 사람이 사업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공하겠습니까? 확률상 사업에 성공하기 힘들겠죠. 너무 약하잖아요. 힘이. 식신은 태로 놓여 있지. 직업 관은 사 주고 있지. 힘이 약하다. 그래서 사업으로 성공하기가 어떻다? 좀 힘들다. 그리고 그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려면 죄송합니다.
이게 관이고, 그죠? 자수가 관이고, 이건 재성이다, 재성. 자, 그러니까, 재성이 태궁에 사종하잖아요. 태의 사로 들어오잖아요. 식신은 태의 태로 들어오고, 지금 관은 태의 로강으로 들어와 있죠, 아까. 임계수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업으로는 힘들다. 뭘 해야 된다? 직장을 해야 된다. 왜? 관이, 자, 임계수가, 자, 뭡니까? 록, 왕. 그나마 관이 좀 세잖아요. 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더 맞는 겁니다. 그런데 태궁에 놓였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계속 오래 한다 못한다. 한 곳에서 때려치운다. 불평불만으로. 그러니까 그걸 참아라. 인내해라. 그러면 그나마 순탄하게 직장 생활에서 승진하면서 아이디어 창작력이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해서 임원까지도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직장에서. 근데 중간에 때려치고 나오면 이게 발동된 거죠, 태가. 그럼 계속 그다음부터 이제 또 때려치고 또 때려치고 계속 이제 도는 거예요. 또 도는 거예요. 그리 될 가능성이 많더라. 자, 그러면 뭐 병자는 그러면 뭐 큰 부자가는 없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리 질문할 수도 있죠. 근데 자, 제가 태궁에 사로 놓였고 식신이 태에 태로 놓였잖아요. 태태. 그럼 이 사람은 몸을 쓰는 것보다는 머리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머리를 써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사라는 건 죽은 거잖아요, 사람이. 죽은 건 몸이 안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몸이 안 움직인 대신에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은 머리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 회전이 비상한 사람입니다. 병자일주로. 뭐에? 재성에. 동계산에 얼마나 잘하는지, 다른 건 몰라도 이 동계산은 팔팔하게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이 태라는 거는, 그죠? 낙태의 의미도 있지만 잉태, 낙태가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잉태한다, 낙태한다. 안 좋게 운이 흘러갈 적에는 낙태의 기운이 강한 거고, 좋게 흘러가면 잉태의 기운이 강한 게 되거든요. 뭡니까? 잉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만들어내지는 거죠. 돈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잉태. 돈을 잉태하는 거. 돈을 잉태. 그렇게 해서 의외로 부자도 많습니다. 어떨 때 부자가 될까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번다면은 머리를 써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생산직 이런 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회계, 관리 뭐 이런 쪽에 더 맞는 거죠. 머리 쓰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창작을 해서 어떤 연예 계통이나 예술 계통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쪽에서는. 식재관을 봤으니까 한번 그걸 한번 봐야겠네요. 재성이니까 자, 남자한테는 이게 아내잖아요. 아내. 처를 한번 봅시다. 병자 남자한테 처는 태궁에 사로 들어와 있어요. 이 뭔 뜻입니까? 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빨리 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비를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은 떨어져서 지낸다는 거죠. 기러기 부부나 주말 부부나 어쨌든 떨어져서 지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인성을 이제 한번 봅시다. 인성이 병화의 인성은 뭡니까? 목이죠. 뭐. 그럼 뭐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간목. 간목이 들어오더라. 인정을 하더라. 간목을 자수에 인정하면은, 자, 12운성으로 뭐가 되죠?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까처럼. 자, 신, 자, 진을 한번 놓고, 자, 간목이랑 같은 오행이 있습니까? 목이 있습니까? 없죠? 같은 오행이 없으면은, 충하는 오행이 반드시 있다 그랬죠? 충하는 오행이 반드시 있다. 목과 충하는 오행이 뭡니까? 금이죠, 금. 금이 있습니까?
있죠, 이게. 신금이 있죠. 자, 충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태라 그랬죠. 절태입니다. 절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음양이 같으면은 뭐다? 절이다. 음양이 다르면 뭐다? 태다. 자, 간목은 양의 글자죠. 신금은 양의 글자죠. 음양이 같네. 양으로. 그럼 뭡니까? 절이죠. 절. 자, 절이 들어가는 삼합이 뭐다? 절, 욕, 쇠다. 그래서 이 삼합을 외우라 그랬죠? 자, 절, 욕, 쇠. 또 뭐 있습니까? 생, 왕, 묘. 또, 병, 태, 대. 또 뭐 있죠? 록, 사, 양. 딱 4개예요. 절욕세, 생황묘, 병태대, 록사양. 절욕세, 록사양, 생황묘, 병태대. 딱 4개잖아요.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은 다 대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절이 들어가는 삼합은 절욕세. 그러니까 자, 간목이 신금은 된 절이죠. 간목이 자수를 보면 뭡니까? 욕입니다. 욕. 목욕. 간목이 진을 보면 쇠지. 그러니까 간목이 자수를 보니까 뭡니까? 욕이죠, 욕. 어떻게 된다? 인성이 태궁의 욕종이야, 욕종. 욕으로 인종한다. 자, 인성은 일종의 그 공부입니다, 공부.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목욕으로 들어오죠? 욕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화라 그랬죠? 12신살에서 도화입니다, 도화. 도화로 들어와 있어요.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영자일주가 머리는 비상하고 이 머리 회전이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공부하겠냐고, 이게. 공부로 성공하겠냐고요. 공부로 성공하기는 힘들더라. 왜? 공부가 도화로 들어서, 욕으로 들어서. 그래서 공부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다? 이성한테 관심이 많다. 이성한테. 멋내고 꾸미고. 그리고 욕은 또 이성 뭐 이런 멋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죠? 취미라 그랬죠. 공부 안 하고 뭐 공부를 하는데 그걸 공부 안 하고 무슨 공부한다? 취미 공부한다. 자기 좋아하는 거에 푹 빠져서 그걸로 사는 사람입니다. 얘가 그래서 아까 얘가 그 연예계나 예술계로 타고났다 그랬잖아요. 병자일주는. 그 얘들은 인수가 욕으로 들기 때문에 얘들이 만약에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연기하는 게 꿈이다. 좋아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정말 피나게 훈련하는 애들이에요. 목욕은 반복, 훈련,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열심히 훈련하는, 반복하는. 어떤 거에? 취미에. 공부를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 좋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저 연예기획사에 그 아이돌을, 그죠? 그 되기 위해서 그 연예기획사에서 그 키우잖아요. 애들 막 하루 종일 춤추고 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하잖아요. 그게 이 욕의 물상인 거예요. 욕의. 이 애들은 자기의 꿈, 자기의 그 취미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욕을 두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공부한다. 학교 책 공부에는 머리는 번뜩번뜩하지만 그쪽으로는 얘가 중간에 그만두기가 쉽다. 학교 공부는. 그렇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자 형제 관계가 자 이게 태잖아요, 태. 형제는 자 급제죠, 정화죠, 그죠?
겁재가 자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절이죠, 절. 절. 그래서 형제가 절로 놓이는 겁니다, 태로. 해서 이 병자일주는 형제 관계가 썩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형제 관계가 단절되기 쉽더라. 단절되기 쉬운 게 이 병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재성이라든지 식신도 태지로 놓이죠. 재성은 사지로 놓이죠. 경자사. 해서 어떤 돈에 대한 그거는 좀 불리하다. 그러니까 장사나 사업으로 성공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이 재성이 아까 사로 놓였잖아요. 경자사. 재성이 사로 놓이면 이 사람들은 돈 관리에 전혀 재주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지갑에,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니고, 돈을 벌어도 돈을 유지를 못 하는 거예요. 유지를 못해서 새 나가는 돈이 많고, 내가 100을 벌면 150, 200을 써버리는, 150, 200이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에 신경을 써라.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돈 관리는 그만 아내한테 맡겨라.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자, 보시면은, 자수는 아까 자궁을 의미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잉태, 자식을 의미하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화가 온다든지, 묘가 온다든지, 미토가 온다든지, 유금이 온다든지, 자, 이 내가 쓰는 글자들이 이게 뭐냐면은, 현침입니다, 현침. 현침. 자수가, 자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이런 운이 올 적에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침이라고 그랬죠, 이 글자들이. 바늘이잖아요. 꼬챙이로 찌르는 거예요. 자궁을, 배를.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산이나 낙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특히 이런 글자가 올 때 조심하고, 또 결혼생활 이후에도 이런 게 오는 건 뭐다? 찌르는 현침으로, 내 아랫도리를 찌르는 거니까. 아랫도리잖아요. 병자에. 그래서 배우자와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수는 현침을 두려워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수는 쥐잖아요, 쥐. 쥐잖아요. 그래서 이 현침은 일종의 쥐 잡는 쥐덫의 물상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해라. 그리고 자, 이게 만약에 축토가 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축토가 있다. 자수 옆에 축토가 있더라. 뭐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축토가 있으면은 이 쥐는 축을 좋아합니다. 이게 뭐예요? 축토는 이 습한 땅이잖아요. 습한 땅이잖아요. 축토가. 그래서 시궁창에 자수와 축토가 놓이면 자수는 쥐고 축토는 시궁창이 됩니다. 그래서 자축합이잖아요. 자축합이잖아요. 쥐가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어떻게 된다? 내 배우자가 병자한테는 이 자수가 배우자잖아요. 여차하면은 시궁창으로 들어간다. 뭐예요? 떠난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 딴 집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자일주는 여러모로 어떤 결혼하기 전에는 이성 문제,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 관계에서 좀 고민이
생기게 되더라. 자, 그리고 이 병자는 보시면은, 자, 태양이죠, 병화는. 태양은 뭡니까? 하늘에 딱 하나 있는 거죠. 이 우주에, 우리가 보는 이 우주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화일간 특성이 뭐다?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 집에 쌀독에 쌀이 다 떨어지고,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자존심 하나는 안 꺾습니다. 병화이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래서 자존심이죠, 자존심.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다. 병화일간들은.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건 못 참습니다. 내 돈 빌려가서 돈 안 갚는 건 참아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짓을 하는 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온 거예요. 자,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쟁을 싫어해요. 경쟁이라는 건 뭡니까? 하늘에 태양이 두 개라는 거죠. 경쟁자가 있다는 거는. 나 하나라야 되는데 태양이 하나 더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절대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내가 때려치우든지 네가 때려치우든지, 어쨌든 우열을 확실하게 가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쟁하는 자체를 싫어해요. 내가 잘 나왔는데 말이야. 그래서 경쟁하는 걸 싫어한다. 그리고 병화는 그 태양빛으로 이 세상을 차별 없이 비추는 거잖아요. 사람이 정이 많습니다. 인정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인정이 많은데, 그래서 자기가 보기엔 좀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고 약자로 보인다. 그러면 베풀기도 잘 베풉니다. 베푼 이유가 뭐다? 나는 태양이고 난 잘났고 너는 나보다 좀 못났으니까 잘난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정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정이 많아서.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좀 잘난 체 하는 사람이다. 그 꼴을 보겠습니까? 이 사람이. 잘난 체 하는 꼴을 못 봅니다. 왜? 내가 태양인데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내 앞에서 감히 잘난 체를 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잘난 체 하는 꼴을 못 봅니다. 이 사람. 병화일간은. 그런 특성이 있고 병화일간은 감정적이다. 좀 감정적인 말과 행동을 잘한다. 이 말은 뭡니까? 우욱한다는 거죠. 성격이. 그래서 직장생활을 중간에 그만두는 겁니다. 우욱해가지고. 대신에 화를 확 내지만 그걸 오래 가져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오래 안 가져갑니다.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평상시와 똑같이 돌아옵니다. 그렇다. 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겉모습이고 지지는 드러나지 않은 속의 모습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바깥의 겉모습은 뭡니까? 태양이죠. 반짝반짝거립니다. 환하죠.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자수죠. 속은 물입니다. 정반대잖아요. 물. 이 자수는 묵지라 해가지고 아주 깊은 연못입니다. 너무 깊으니까 물이 시커멓게 보이는 거죠. 어둡게. 그래서 겉은 명랑하고 밝아 보이지만 속은 어떻다? 남모르는 근심이 많다. 남모르는 근심이 있고 남모르는 비밀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 배우자도 모르는 비밀이 있고, 그죠? 고민, 아픔 이런 것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겉은 웃고 있어도 속은 울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주역에서 나오는 글인데 수화기제라고 있습니다. 또 수화미제라고도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수화미제입니다. 수화미제. 이게 뭔 뜻이냐면 화는 기운이 상승하는 기운이죠. 불길은 화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기운. 자수는 밑으로 가죠. 기운이. 물은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수화가 만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화가 위에 있어서 위로 가버리고 자수는 밑에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일까요? 일주가 이렇다는 건 배우자가 그죠? 나는 내 갈 길 가고 니는 네 갈 길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좀 어쨌든 그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좀 잘해라. 있을 때 잘하시오. 그리고 제일 처음 이야기했지만 이게 태지는 잿살 가둔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좀 구속하려고 하는, 좀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깊어져서 각자 제 갈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쉽다. 만약에 이게 자 임오다, 임오일주가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수화 기제가 되겠죠. 물은 밑으로 흘러내리고 불은 위로 솟구치니까 만나잖아요. 수화 기제가 되고 물과 불이 만나야 이 잘못 생각하면 불이 꺼지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봐요. 이 장작을 해서 불을 피우잖아요. 장작 불을 피웁니다. 그럼 옛날 같으면 이런 아궁이가 있고 여기에 그죠? 솥을 걸쳐서 여기에 물을 담잖아요. 물이 위에 있고 불이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불과 물이 만나야 이 물을 끓여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음식을. 밥을 짓고 나무를 삶고 그죠? 국을 끓이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수와 화가 만나야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수와 기제. 이거는 수와 미제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병자일주는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어쨌든 건강이 좀 안 좋다든지 하면은 불과 물이잖아요. 해서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죠? 극과 극을 오고 가는 마음이 그런 문제가 생기기 쉽다. 그리고 이성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이 좀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걸 좀 조심해라. 참고 인내해라. 자, 네. 이렇게 병자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 병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수가 호수, 그렇죠? 위에 병화, 광희상령, 인물상이거든요. 그래서 참 인물은 좋고 명예가 빛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가 빛날 수 있는.